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한마디로 영어 박기범 강사입니다. 오늘은 가정법이란 게 도대체 뭐야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가정법 좀 어렵죠? 근데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좀 쉽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또 이름이 법이라고 써 있으면요, 가정법 써 있으면 또 이제 law 그래갖고 규칙 그래갖고 현재 사실에 불가능한 사실을 가정할 때는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또 알고 있는데 뭐 그거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과연 미국 애들이 이런 가정법이라는 거를 그렇게 쓰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가정법을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법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상식화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 우리 가정법을 한번 볼 텐데 가정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가정법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if라는 게 떠오르지, 그죠? 그래서 if라는 거예요. 그래서 if를 먼저 떠올려야지, 그죠? 이 if가 뜻이 뭐죠? 만일, 만약에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만일이란 말 엄청 많이 써요. 그죠? 만일이란 말이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분지 1의 확률이란 뜻이야, 사실은. 그죠? 그래서 만일이라고 그랬을 때는 좀 일어나기 힘든 일 이런 거 할 때 주로 많이 쓰는데, 근데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만일이란 말을 정말로 만에 하나라는 확률로 쓸 때만 쓰나요? 그건 아니지, 그죠? 입버릇처럼 그러지. 야, 만일 네가 그거 먹으면 너 배불러, 이런 말 하잖아. 그거 먹고 배부르는 게 뭐 만분지 1의 확률이야?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 if라는 거, 만일이라는 말이 우리말에서도요, 두 가지로 쓰인다고. 뭐냐? 첫 번째는 진짜로 만의 1의 확률 몇 프로야? 그러면 0.0001%인가요? 0001%인가? 아니지, 만에 하나면 0.01%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그 아주 일어나기 힘든 상황을 이야기할 때도 만일이란 말을 써요. 예를 들어서 만일 지구가 멸망하면 이런 거지.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 뭐 2012년, 올해가 이제 2012년인데 2012년에 멸망할 수도 있으려나? 네, 근데 어쨌든 지구가 멸망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만일 쓰는 거하고, 네가 만일 나랑 결혼하면 내가 너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뻥칠 때 만일하고 느낌이 좀 다르죠? 그죠? 그 느낌이 다르다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가정법 그럼 뭘 떠올려라? if를 떠올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if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말이나 영어나 똑같아요. 왜? 사람 사는 거니까.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사는 건 똑같아요. 뭘로 나눌 수 있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나눠놓을게요. 이렇게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이 되는 if가 있어요. 가정법 if가 있다. 말이 되는 if가 있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상황, 말이 안 되는 가정, 말이 안 되는 if가 있다. 여러분이 말할 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일 FTA가 체결이 되면, 그죠? 한국의 각종 농산물 또는 뭐 한국의 축산업 이런 그 비즈니스는 다 망해버릴 거예요. 이런 말을 지금 했다고. FTA가 지금 비준이 됐죠, 그죠? 분명히 농산물하고 저 축산물 같은 거 생산하는 농가는 피해가 엄청 받을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이미 비준이 된 상태면 이게 지금 만에 하나의 확률이야? 그건 아니지, 그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잖아. 지금 이제 FTA가 완전히 실효를 갖게 되면, 그죠?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만일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이 말은 말이 되는 if예요, 말이 안 되는 if예요. 현재 시점에서 안 되는 if란 말이에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자, 또 하나. 만일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은 다 죽어버릴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했던 만일은 말이 되는 만일이에요? 아니면 안 되는 만일이? 안 되는 거겠지. 태양이 빛을 좀 수십억 년 동안 계속 비춰왔는데, 그죠? 물론 100%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내가 말할 때 태양이 빛을 잃는다면 이런 말 할 때 정말 잃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만일이라고 똑같이 하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나뉜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우주에서 나만 얘기하는 거야. 진짜로. 에? 우주에서 나만 얘기하는 거야. 말이 되는 if냐, 말이 안 되는 if냐를 먼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말이 바뀌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럼 말이 되는 상황을 먼저 가정을 해볼게요. 오케이? 만일 네가 간다면 나도 갈게. 너 안 가면 나 안 가고, 너 가면 나 갈게. 말이 되는 만일이야? 아니면 안 되는 만일이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말이 되게 쓴다. 이런 얘기. 아주 심플해요. 말이 되는 if는 말이 되게 쓴다. 이런 얘기. 만일 네가 간다면 하면 어떻게 돼요? if 네가 간다, you go야. 여기에는 will을 안 쓰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간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will을 안 쓴다. 그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바로 if절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if라는 말이 가정이잖아. 가정은 언제나 미래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거든요. 굳이 will을 안 써도 if 안에 미래의 뜻이 들어있어. 맞죠? 그래서 will을 안 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if you go, 너 간다면 나 갈 거야. 나 갈 거야 영어로 뭐야 여기는? I will go. 그죠? 이때는 주절이기 때문에 will을 또 써줘야 돼요. 오케이?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말이 되는 가정이니까 말이 되게 그냥 쓴 거야. 너 가면 나 갈 거야. 그대로 쓴 거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문법에서 저는 안 적을게요. 왜냐하면 그거대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조항화 해가지고 하는 건 좋지 않단 말이에요. 느낌을 가지시라고 그죠? 뭐냐?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가정법 현재 이렇게 가르쳐요. 가정법 현재다. 뭐 현재 시제를 썼으니까 가정법 현재라고 이를 붙였겠지. 근데 지금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괜히 받아 적지 마시고요. 자, 뭐야? 말이 되는 상황이면은 말이 되게 쓰자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다음에 야, 만일 네가 진짜로 미국에 가고 싶었으면 너 공부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이런 말 있죠.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거 조금 이상한가? 네가 만일에 미국에 가고 싶었으면 너는 비행기 티켓 사면 됐잖아. 이런 말 한번 봅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너 비행기 표만 사면 미국 갈 수 있었잖아. 이런 얘기야. 비행기 표 사는 일이 불가능한 일인가요? 말이 안 되는 일인가요? 말이 되는 거지. 비록 과거지만 그걸 할 수도 있다고. 너 옛날에 미국 가고 싶었으면 비행기 표 사면 되는 거였어.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잖아. 자, 그것도 한번 가봅시다. 너 미국에 가고 싶다면, 그죠? 무슨 말이야? if, 그죠? 누가? you. 가고 싶었다. 이건 과거니까 말이 되게 쓰라 그랬잖아요. if you wanted 이렇게 쓸 거라고. 그죠? 뭐 하기를 원했어? to go. 어디로? to the US. 미국으로 가기를 원했더라면 이렇게 그대로 쓴 거예요. 이거 그냥 해석하면 뭐야? 너는 미국으로 가기를 원했다. 과거잖아. 그 앞에다 if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해? 말이 되는 상황이니까 미국에 충분히 가기를 원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네가 미국에 가기를 원했다면 그죠? 너는 뭐 하기만 하면 됐다? 너는 표 사기만 하면 됐어요. 그걸 뭐라 쓰냐면 you only had to have to가 이제 뭐뭐 해야 된다니까 앞에 only 붙여서 뭐뭐 하기만 하면 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You only had to buy a ticket, 그죠? A flight ticket, 그죠? 뭐 티켓을 합시다. 자, 이렇게 쓴 거라고 됐나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썼을 때 아마 좀 혼란스러운 분이 있을 거예요. 왜? 가정법 과거랑 자꾸 헷갈릴 거라고. 우리나라에 이거 없어요. 우리나라 문법에 이거 없다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없다고 이거. 없는 얘기야. if 다음에 이게 과거 동사가 나오면 여러분은 가정법 과거 이래가지고 알고 있을 거라고. 그래갖고 현재로 해석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이게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니까 잘 보셔야 돼. 네가 미국에 가려고 했으면 그냥 표 사면 되는 거였어. 근데 너 안 사서 안 갔잖아. 샀으면 넌 가는 거고. 됐어요? 여기에는 10,000분의 1의 확률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옛날의 사건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이 되게 그냥 과거로 쓴 거야. 그러니까 얘를 절대 현재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너는 그냥 그거 사기만 하면 됐었어. 됐죠? 그걸로 간 거야. 자, 요걸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이쪽에서 다시 비교를 하기 위해서라고. 일단 요거는 어떻게 해석한다? 넌 옛날에 미국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너는 표만 사면 되는 거였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거라고. 되셨나요?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이 되는 if를 제가 설명을 한 거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말이 안 되는 if를 한번 가봅시다. 이 부분은요, 제가 다시 한번 높아시면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문법에서 없는 거야. 우리나라 문법이 없다는 얘기는 일본 문법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나라 문법이 대개 어느 걸 뺏긴 거야? 일본식 문법을 뺏긴 거거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데는 참 가슴 아픈 역사의 아픔이 있는 거야. 뭐냐면 우리나라 일제 36년간이나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죠? 이 36년이라는 세월은 엄청난 세월이야. 그럼 갑자기 해방이 됐잖아? 그럼 해방이 됐으면 영어를 가르쳐야 되잖아, 이제.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일본 말로 강단에 서갖고 학생들한테 막 수업을 하던 분이 또 일본 교과서를 갖고 가르치던 사람이 해방이 딱 됐어. 이제 일본 말 쓰면 안 되잖아. 와, 한국 학생들한테 말도 안 나오네. 한국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칠 때 이젠 국어로 가르쳐야 되는데 교과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8월 16일 날, 1945년 8월 16일 날 해방 바로 다음 날이잖아. 영어를 가르치는데 교과서가 있어요? 없어요? 국어로 쓰여 있는 게. 없지. 그럼 뭐 갖고 가르쳐야 돼? 천상 일본 교과서 갖고 가르쳤을 거라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써놓은 문법 이런 걸 그대로 가르쳤겠죠. 내용은 그대로일 거라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말로 돼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 새로 여러분 교과서를 쓰는 게 편해요? 아니면 일본어로 다 써 있는 거 번역하는 게 편해? 번역하는 게 편하지. 그래서 우리나라 문법이 전부 다 일본에서 그대로 온 거라고. 근데 재미난 거는 전 세계에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그죠? 그러한 국가들 가운데, 그죠? 소위 말해서 선진국 혹은 이제 개발도상국, 그죠? 이 정도 되는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영어 못하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이야. 토플 점수, 토익 점수 이런 걸 따져보면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miserable하다고. 그런 일본 사람들, 영어 못하는 일본 사람들의 문법책을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같이 묻어서 영어를 못하게 된 거다. 가슴 아프죠, 이게. 그게 내가 일본을 싫어하는 거야. 오케이? 일본 사람, 저도 일본 친구도 있고 그러지만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 역사에 미친 엄청난 해악 중에서 특히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런 영어에 미친 영향이에요. 기억하시라고.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영어를 못하는 제대로 된 국가는 일본밖에 없어. 근데 우리나라 영어는 전부 다 어디서 온 거야? 일본 애들이 해서 온 거라고. 지금도 말이야. 일본 시험을 갖다 수입해다가 우리나라에서 보는 거예요. 왜 사올 거면 독일에서 안 사고 말이야. 왜 일본에서 사와? 우리나라보다 더 영어 못하는 애들을. 이해되시죠? 모든 학교 이런 체제를 뭐라고? 원탑 시스템. 그죠? 대한민국 원탑은 어디예요? 서울대. 두 아래 뭐가 있어? 사립으로, 고대, 연대. 에? 이런 시스템이 어디서 나온 거야? 도쿄대하고 와세다, 게이오 이런 거 아니야. 일본에서.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사는지 몰라. 그죠?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좀 딴소리 좀 했어요. 일본식 문법에서 이거 안 다루고 있다고. 제가 일단 써놓은 거예요. 오케이? 얘는 없어요. 우리말로는 다른 얘기가 없다고. 됐죠? 가정법 현재는 여러분 우리 문법에 다루고 있지만 얘는 없어요. 되셨죠?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말이 안 되는 if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